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종목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한 가지 자료를 좀 먼저 같이 보고 나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이 자료의 내용은 그냥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과정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먼저 보고 하나하나 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요 내용을 보면은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과정.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이제 근원지는 이제 재래시장이에요. 중국의 한 재래시장부터 시작되는데, 이 재래시장이 어떤 재래시장이냐면은 동물이 죽은 채 판매되는 다른 시장과는 달리 여기서 직접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제 썰어서 판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직접 동물을 잡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많은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요인이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어, 잡아먹어서 이제 요리를 한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네, 병에 걸리게 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더니 그냥 단순히 폐렴이다. 중국에서는 그냥 단순한 폐렴이다 이러고 말아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쭉 내려보면은 거기에 있던 사람 중에, 그 병이 돌았던 마을에 한 사람이 어디를 가게 되냐, 이제 해외로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홍콩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홍콩에는 이제 쭉 읽어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매년 이제 1,600만 명의 관광객들이 드나들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제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제 근원지인 홍콩에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이 홍콩에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면은 이제 홍콩에 이제 호텔에 머물게 됐는데, 그 사람이 여기서 이제 토하고 기침하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서 홍콩 호텔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감염이 되고, 이 사람들이 다시 또 각국으로 뻗어나가면서 세계적으로 이 질병이 퍼지게 됐는데, 그래서 많은 사망자를 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다라는 내용인데, 이 질병이 뭐냐면은 바로 사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스, 과거 2000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과거에 이제 사스가 이렇게 질병이 발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스가 걸렸던 요인이 뭐였냐면은, 근원지가 바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사스로 이제 발전이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있던 질병이 되었다라는 건데, 다시 한번 이제 넘어와서 보면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환자가 요번에도 발생이 되었고,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요번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미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다 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바이러스가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지금 유행을 타고 있기 때문에 백신 관련주들, 아니면은 뭐 마스크 관련주들,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서린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관련주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들어보자면 이제 국제약품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주들 중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대장주만 가는 게 아니라 관련 유사 종목들도 함께 가는 이제 비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옛날에도 이런 그런 사태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중동에 이제 우리나라 건설기업들이 대거 이제 투입이 되면서, 뒤에 이제 옛날에 땡땡 건설만 붙으면은 무슨 건설사다 이러면은 주가가 급등을 하는, 그냥 그 기업이 좋던 안 좋던 떠나서 그냥 건설업종은 전부 다 급등하는 그런 시장이 있었어요, 과거에. 예. 이제 건설주들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이제 호황을 누리면서 이제 그런 시장이 있었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요번에도 이제 이 질병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퍼지게 되면서 문제가 되게 된다면은, 요번에 관련주들 역시도 대장주만 가는 게 아닌
그러니까 비차별화 장세, 그 종목들, 관련 종목들이 다 함께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이미 급등이 나오고 있는 국제약품이나 이제 서린바이오 이런 종목들 말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로 해서 공략을 해보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카톡방에서도 이제 이야기 드렸던 건데, 지금 현재 서린바이오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서린바이오 이제 같은 이제 관련주로 엮였던 종목들을 쭉 이제 나열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아직 수급이 몰리지 않은 종목들, 예를 들어 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제가 보여드린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바이오니아인데, 바이오니아를 보면은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던 당시가 이제 2%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런 종목들도 지금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다면은 결국에는 관련 종목들도 다 함께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퍼질 거라고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바이오니아 차트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전에만 하더라도 2%대에 있던 종목이 지금 10%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요게 바로 이제 전 종목이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이제 비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로 공략을 하면은 지금 현재 급등이 나와가지고 크게 올라와 있는 서린바이오나 아니면은 이제 국제약품 같이 이런 종목들에서 과열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빠지는 리스크보다 안정적으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더 높은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런 급등주들로 하여금 눈을 돌리기보다는 테마주들을 공략을 할 거라면은 지금 같은 시점에 이슈가 되고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차별화 장세가 될 것을 노리고 생각을 해서 아직 뜨지 않은 종목들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몇 개를 소개를 드려보면은,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이미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래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서린바이오, 네, 서린바이오를 대신 같은 관련 테마로 엮인 종목 중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서린바이오 말고 그러니까 국제약품과 관련해서 같은 테마로 엮인 거를 하나 좀 소개를 드려보면은, 경동제약,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한 번 더 좀 이제 돌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동제약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야기 드린 시점 이후에 2% 정도가 올랐는데, 일단 요게 장기적으로 된다면은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터져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국제양품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량을 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이전에 거래량이 터졌던 것과 달리 최근에 이제 크게 터져주는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경동제약도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크게 터져주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 말은 즉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관련주들이 제가 상당히 많아요. 많게는 뭐 20개, 30개 되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린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에서도 터질 수 있는 부분이 이고,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것들은 일단 관련주 테마주들로 속한 것들 중에서, 그리고 이제 맥점 자리들, 이제 조만간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으로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 그리고 좀 영상으로 이제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보다 좀 리스크적인 부분, 좀 빠질 위험이 적은 것들로 하여금 이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근데 테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빠질 위험이 적다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재무적인 측면도 있죠. 재무적인 측면도 보면은 제가 경동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꾸준히 나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이제 꾸준히 나고 있는 종목에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들 많습니다. 근데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뭐 적자를 기록한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찾아보시면은 제가 이야기 드린 종목들보다도 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개별적으로 좀 이제 그 관련 테마가 어떤 게 있는지 분류를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신 다음에 공략을 하면은 제가 소개드린 종목보다도 더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최고로 안전하게 하면서 보다 좀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소개 드려본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지만 제가 이번에 소개를 드리는 내용은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다. 관련 테마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한가 제한폭이 30%로 바뀌면서 이제 대장주만 가는 그런 장세가 펼쳐졌었어요. 대장주라는 말은 즉 한 종목만 급등이 나오고 다른 종목들은 그냥 별 소식이 감감무소식인 소식이 없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그렇고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지금 분위기가 차별화 장세가 아닌 비차별화 장세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비차별화 장세에 대한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은 즉 이게 지금 분위기가 타다가 분위기가 이제 좀 누그러들다고 하면은 이제 이 전략은 소용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 나오고 있어서 종목들 급등 나오는 것들로 해서 뭐 내일 더 가겠지, 뭐 30% 상한가 한번 더 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좀 자제하고 조금 이것보다 더 안전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영상을 찍어드렸고,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